또 만났네요. 네, 네. 준PD님 잘 지내셨죠? 네. 아니 오늘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성형 수술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성형 컨텐츠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네. 사실 어떤 선생님한테 내 몸을 맡겨야 되는가 성형 수술이라는 게 어떤 분은 정신건강외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바꿨지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런 수술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성형외과 선생님을 만나서 성형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 성형외과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성형외과는 네,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준PD님이 뭐 팔이 부러졌다 네, 하면은 이 팔 부러진 거를 뭐 치료를 하고 예, 그거 법에서 정해놓은 수가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팔이 다쳤을 때는 이걸 10만 원. 그러면 준PD님은 병원에 내는 돈은 뭐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되겠지만 네, 우리는 공단에서 10만 원이라는 걸 받아서 네, 준PD님 치료비도 하고 제가 또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네.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 보험 진료하는 과들의 특징인데 네, 성형외과는 그거랑은 전혀 별개예요. 완전 어. 동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형외과의 특수성이에요. 성형외과는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비보험 진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보험 진료라는 거는 결국에는 개인 대 개인으로 음. 의사 대 환자 간의 관계에서 서로 돈이 왔다 갔다, 금전적인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공단에 뭘 신청하거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속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자영업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장사죠, 장사. 일종의. 네. 음식 파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요. 저는 어, 그 음식 장사 하시면서 환자나 고객을 대하는 이런 내용들이 성형외과에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도덕성이에요. 아, 우리가 음식을 의외로. 네, 그렇죠. 음식을 팔고 이런 거는 맛있는 음식 잘 팔고 이렇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이건 환자 몸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우리 음식 먹고 잘못되면 배탈밖에 더 나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더욱이나 더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는 사실 도덕성 생각은 좀 안 해봤거든요. 되게 근데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도덕성을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뭐 제가 무슨 뭐 윤리학자도 아니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 지켜야 될 건 지키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원하는 거,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잘 들어주고 불필요한 수술을 권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맞는 거, 돈 욕심이 먼저 앞서지 않고 그 사람한테 맞는 수술을 권해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지켜야 될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일반 환자들이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체크를 할 수 있나요? 제가 만약에 이제 환자가 돼서 뭔가 이렇게 병원을 찾아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상담을 할 때 불필요한 수술을 많이 권하는지 그리고 둘째로는 의사가 아닌 실장과의 상담이 메인이 되는 병원은 아닌지 그리고 뭐 너무 공장식으로 돌아가는 병원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성 중에 하나가 이제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건데 그 경과 볼 때도 그게 적용이 돼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수술 뭐 잘 됐습니다 하고 이제 거기서 끝 이런 병원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지 말고 보통 6개월까지 경과를 좀 보고 이런 부분이 뭐 부족하다 내지는 아니다 이건 환자분께서 좀 잘못 생각하신 거다 그건 어떻게 해도 되지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납득시키고 필요하다면 뭐 재수술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도덕성과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미적 감각 그리고 손재주 저는 미적 감각하고 손재주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제가 생각하는 성형외과 의사의 미적 감각은 환자들이 얘기하는 그 니즈를 잘 캐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본인 얼굴은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맨날 그 거울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내 여기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게 떨어지는 것 같아. 하지만 이거를 뭐 남편이나 아니면 다른 직장 동료나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대다수는 잘 몰라요. 네. 네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다. 진짜 그러네? 보통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은 그런 거를 조금 잘 캐치를 좀 해야 돼요. 말씀하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이 약간 짝눈이에요.
이제 짝눈인데 왜 짝눈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 라인이 틀려서 짝눈이다라든지 눈을 잘 못 떠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눈꼬리가 좀 떨어져 있어 그런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우리가 보통 원하는 표준적인 상이라든지 내지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모습 뭐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게 저희가 볼 때는 성형외과 의사한테 필요한 미적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손재주랑도 연관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눈 수술과 뭐 윤곽 수술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근데 이 눈이라는 거는 아주 이 좁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1mm 차이가 아니라 0. 몇 mm 차이에도 라인이 약간 비대칭이 생기거나 짝짝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눈 수술이라는 거는 비대칭을 깔고 하는 수술이긴 하지만 그런 이 사소한 차이 1mm, 0. 몇 mm 차이에 본인 환자분들이 불만족하거나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윤곽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사각턱을 가정을 한다면은 이쪽을 뭐 한 5cm, 6cm 자르고 이쪽을 한 4cm 자른다고 해도 겉에서 봤을 땐 크게 비대칭 보이죠. 근데 뭐 눈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라는 이 세밀한 디자인이 뭐 수술의 성패를 좌우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 수술이 걸리는데 1시간 걸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1시간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거의 한 20분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네, 디자인을 계속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결국 미적 감각과 손재주는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가졌으면 하는 몇 가지 덕목에 네.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긴 개인적인 하지만 의견. 네. 그렇죠. 개인적. 제가 어떻게 성형외과 의사의 덕목을 논합니까? 그냥 오늘 이런 얘기 하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저부터 일단 도덕성을 많이 더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